일단 간단하게 큰 수위 법칙 보고 출발을 할 건데 얘는 정말 간단히만 이해만 하고 넘어갈 거고 너네들이 이미 알고 있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뭐 이런 거야. 여기 나와 있는 것으로 일단 예시를 갖다 들어볼게. 주사위를 n번 던져서 6의 약수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걸로 하자.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갖다가 x라고 하겠대요. 괜찮냐? 그러면 사실 얘가 그 이항분포를 따르는 거는 알겠지. 됐죠? n번의 독립시행을 했고 그때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갖다가 x라고 했으니까 이항분포를 따를 거고 시행횟수 n번 그 다음에 1회당 확률은 6분의 1로 계산이 될 건데 지금은 주인공이 어디 쪽에 있냐면 이쪽에 있는 거야. 여기 쪽에. 그 6분의 1이라는 확률은 뭐야? 주사위를 한번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올 확률이지. 맞아? 그리고 이걸 뭘로 계산한 거냐면 수학적 확률로 계산을 갖다가 한 거예요. 우리가 배운 확률 중에 수학적 확률 말고 뭐 있었어? 통계적 확률이라는 게 있었지. 통계적 확률이라는 게 있었는데 여기서 통계적 확률을 계산해보면 실제로 이런 거잖아. 내가 여러 번 던져봤는데 그 중에서 실제로 1의 눈이 몇 번 나왔는지를 상대적인 비율로 잡는 게 통계적 확률이지. 총 몇 번 던졌다고 주사위를. n번 던졌다고. 그 중에서 1이 몇 번 나왔다고? x번 나왔다고. 그잖아. 그래서 통계적 확률은 여기서는 n분의 x가 돼. 괜찮지? 그리고 내가 이제 얘기했던 게 통계적 확률에서 시행 횟수를 매우 많이 늘린다면 그 신뢰도는 되게 증폭이 될 거고 그럼 결국에는 수학적 확률로 가까이 가게 될 거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 그치? 충분히 많이 한다면 그래서 n분의 x라고 하는 요 확률 값에 n을 무한대로 보내게 된다면 그 값은 점점 6분의 1을 갖다 향해 갈 거다라고 하는 건데 요거를 큰 수의 법칙을 갖다 배우는 이 단원에서 이게 큰 수의 법칙이야 얘들아. 이게 큰 수의 법칙인데 이 단원에서는 요거를 이렇게 읽어. 요렇게 좀 더 엄밀하게 읽는데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의 차이가 됐습니까? 차이가 0이 될 확률, 0이 될 확률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안에 있는 걸 보면은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이 같아질 확률이야. 여기까지 이래? n이 무한대로 가고 있다면 그 확률은 높아지겠지. 맞아? 높아지다 못해 이제 100%가 되겠지? 그걸 1로 잡아. 이해돼? 이걸 그대로 읽을 줄만 알면 될 것 같아. n이 100, 그 무한대로 가면은 오히려 작아지는 거 아니에요? n이 무한대로 가면 오히려 작아지는 거 아니냐? 차이는 커지. 아니 다시. 아, n이 무한대로 가면 얘가 얼마에 가까워진다고? 6분의 1에 가까워진다고. 얘가 6분의 1로 가까워진다며? 네. 그러니까 이거랑 6분의 1의 실제 차이는 거의 없어지겠지, 계속. 네. 그 차이가 0이 될 확률이 100%라고. 그렇군요. 그렇게 그냥 이해만 할 줄 알면 되는데 사실은 그냥 큰 수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증명도 못해. 어쨌든 이걸 증명하려면 무슨 체비셰프의 부등식이라고 하는 것부터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 곱비리 과정이 아니에요. 됐어? 그래서 큰 수의 법칙이라는 것 요 정도로 이해해 보시면 되고 수학적 확률하고 통계적 확률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얘를 갖다가 무지막지하게 시행횟수를 늘려보면은 수학적 확률이랑 같아지는구나. 그러니까 요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실제 문제가 나와 있는 이 몇 번이야? 1173번 문제를 보면 별 내용은 없습니다. 별 내용은 없고 그러니까 거기에 px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에 n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 보이지? 표에. 맞아? 여기서 30에 해당하는 것만 보시면 돼요. 왜냐면 문제 전제 조건이 주사위를 몇 번 던졌다? 30번 던졌다라고 되어 있잖아. 그치? 30번 던졌을 때.
그리고 여기 보면은 px가 0일 확률하고 px가 1일 확률하고 이렇게 나와 있지. 맞아? 그래서 여기가 0. 얼마냐? 0.0042, 0.0042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실제로 이거는 그 x가 0일 확률을 그 계산을 직접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항분포 따르잖아, 현재 x가. 그치? x가 이항분포를 따르다 보니까 x가 0일 확률은 6분의 1이 몇 번? 빵번 일어나고 6분의 5가 30번 일어나고 배열하는 방법이 30씩 빵 이렇게 되잖아. 맞지? 이걸 계산했더니 얘가 나왔다라는 거야. 0.0042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쭉쭉 나열을 해놓은 건데 구하라고 하는 걸 잘 보시면 구하라고 하는 게 확률 P 절대값 30분의 X 30분의 X 마이너스 6분의 1 이 0.05 이야 이걸 계산하라고 되어 있지. 그냥 읽을 때는 그런 느낌이야. 읽을 때는 총 30번을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온 횟수잖아. 그러니까 이게 통계적 확률인 거 알겠냐? 이게 지금 현재 그냥 한 번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올 확률, 수학적 확률이지. 그러니까 걔의 차이가 0.05 이하가 될 확률을 갖다가 계산해라 라는 건데 이걸 계산하는 방법이 뭐 되게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절대값 풀면 돼. 알겠지? 절대값 잘 풀어가지고 30분의 x 마이너스 6분의 1은 0.05 이하고 마이너스 0.05 이상이겠지. 그지? 양변에 6분의 1을 더하시고요. 30을 양변에 곱할 거예요. 그러면 x만 가운데 남을 거고 얘한테 30 곱하면은 마이너스 1.5 맞냐? 맞니? 그리고 6분의 1이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30이 곱해지면은 걔가 플러스 5가 되겠지. 여기까지 이래? 여기 오른쪽을 계산해보면 5 플러스 1.5가 되면서 x가 실제로 저 범위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 있는 x가 가질 수 있는 값 중에서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건 3.5부터 6.5까지잖아. 그러니까 4, 5, 6 3개가 들어갈 수 있다고. 4, 5, 6. 그래서 이거는 결국 뭐야? px가 4일 확률 더하기 px가 5일 확률 더하기 px가 6일 확률을 갖다가 다 더해라 이런 말이 되는 거야. 그 4일 확률, 5일 확률, 6일 확률은 가다 보면 여기에 3개가 나란하게 붙어 있을 거 아니야. 그 3개 값에 그냥 더해주면 되는 거고 창의 문제 뭐 이렇게 뭐 지식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본질은 뭐야? 수학적 확률이랑 통계적 확률이 시행의 수가 커지면 같아진다. 여기까지 했어? 힘들어. 넥스트. 이제 연속 확률 분포라고 하는 걸 나가게 되고 숙제가 오늘은 많이 나가진 않을 겁니다. 숙제가 많이 나가진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전 단원에서 배웠던 얘기가 이산 확률 분포에 관련된 얘기였지. 확률 변수라고 하는 건 확률 변수가 가지는 값의 형태에 따라서 연속과 이산으로 나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하는 것, 확률 변수라고 하는 것, 이게 x로 일단 잡혔을 때에는 분포의 형식을 갖다 다루는 게 다른 방식으로 다뤄져요. 이산의 경우에는 분포표 아니면 확률 질량함수 이런 걸로 다루게 되잖아, 분포를. 그치? 이런 애들은 이제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내가 예를 들어 여기 어떤 집단을 갖다가 잡고 그 집단 안에 있는 사람 수를 갖다가 확률 변수 x라고 하자라고 하면은 그 x는 1명, 2명, 3명, 4명, 5명 이렇게 이산을 갖다 따르게 되잖아. 그치? 근데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몸무게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라고 한다면 몸무게라는 값은 연속적인 값을 갖게 된다고. 오케이? 몸무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누군가의 몸무게가 70kg이야. 70kg인데 그 사람의 몸무게가 정확히 70kg이 아니라고. 그치? 정확하게 70kg일 수는 없고 소수점 아래를 계속 따져나가다 보면은 그 값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즉, 그 사람의 몸무게는 범위로서만 얘기를 할 수 있지. 70과 71kg 사이에 있는 몸무게일 거다. 이런 방식으로다가. 여기까지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연속적인 값을 갖는 것들, 가령 질량이라든지 무게라든지 키라든지 길이라든지 등등등등 이런 애들은 연속 확률 변수에 해당이 돼요. 내가 조사하고자 하는 대상이 길이라든지 무게라든지 질량이라든지 길이가 되면은 그러면 연속 확률 변수로 취급을 할 거고 그거에 맞는 분포를 갖다 작성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문제인데 쟤를 다시 옛날에 있던 지식을 갖다 끌고 와서 설명을 할 건데 요거를 잘 이해해봐. 결론만 알아도 크게 문제는 없다. 알겠지? 이렇게 잡아볼게. 우리가 조사하려고 하는 대상의 500명? 500명? 1000명? 1000명이라고 해볼게. 500명이라고 해볼게. 500명 대상으로 몸무게를 조사한다. 조사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한 명 한 명 500명한테 다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일단 그걸 정할 거라고. 내가 이 몸무게의 단위를 갖다 어떻게 측정할 건지, 어떻게 잴 건지. 그래서 몸무게가 내가 500명을 갖다 다 확인하고 봤더니 전부 다 40kg랑 뭐 예를 들어 90kg 사이에 있는 몸무게가 다 만들어졌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40부터 50 사이에 있는 것, 그리고 50과 60 사이에 있는 것, 70과 80 사이에 있는 것, 80과 90 사이에 있는 것으로 일단 나눠볼 수 있는데 그 분 형태를 갖다 저걸 혹시 60에 70 건너뛰었어? 내가 마음이 급했나봐. 60에서 70, 70에서 80, 80에서 90. 겁나 팔 아파. 다음번에 무조건 내가 작년에도 결심했었는데 이거 PPT로 하자고. 씨.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를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 여기를 전량. 계급이라고 했어요. 계급. 그 계급의 형태를 갖다가 계급의 크기, 요 사이에 있는 구간의 길이를 갖다가 계급의 크기라고 얘기를 했고, 똑같이 여기다가 이제 도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써볼 수가 있어요. 도수. 몇 명이 있는지. 저 해당하는 몸무게에. 500명을 조사했으니까 대충 볼게. 얘가 50명이고, 얘가 100명이고, 왜 여기다 도수를 적니? 바보 멍청이야? 도수를 맨 위에다 적어야지. 40에서 50 사이에 있는 저 사람의 명수를 50명이라고 잡을게. 100명, 200명, 100명, 50명 하면 정확하게 다 500명 되냐? 되지, 그치? 맞아? 그리고 상대도수라고 하는 것도 계산을 해봤어. 이거가 사실 확률 역할을 했던 거 기억나? 네. 실질적으로 상대도수가 확률 역할을 하거든? 상대도수는 총 도수가 500명이니까 얘를 50, 500, 그 다음에 여기는 100을 500으로 나눴고 여기는 200을 500으로 나눴고 100을 500으로 나눴고 50을 100, 500으로 나눴을 거야. 이렇게 상대도수의 합은 항상 얼마가 되고? 1이 되고 맞지? 여기까지 돼.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내가 계급의 크기를 현재 얼마로 잡았어? 10으로 잡았지. 근데 계급의 크기는 사실 조사하는 사람 맘대로 잡는 거거든. 예를 들어 계급의 크기를 내가 5로 잡았다면은 조금 더 신뢰도가 높게 더 디테일하게 잡혔겠지. 계급의 크기를 1로 잡으면 더 디테일하게 잡힐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계급의 크기를 내가 달리하게 되면은 여기 계급의 개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뒤에 있는 도수도 달라지게 될 거고요. 그에 따른 확률값도 달라지게 될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얘들을 갖다가 해석하기 위해서 하나의 값을 더 잡는데요. 그 값이 뭐냐면 상대 도수를 계급의 크기로 나눈 값을 잡아요. 계급의 크기로 나눈 값. 현재 계급의 크기가 얼마가 돼 있어? 10이 돼 있잖아. 그치? 10. 그래서 여기가 조금 중요한데 10으로 나눠주면은 50을 5000으로 나눈 값이 되고 100을 갖다가 5000으로 나눈 값이 되고 이 100을 또 5000으로 나눈 값이 되고
100을 갖다가 5000으로 나눈 값이 되고 50을 갖다가 5000으로 나눈 값이 만들어져요. 얘를 갖다가 이제 표로 나타내거든. 표가 아니에요. 이제 표로는 못 나타내고 그래프로 나타내게 돼요. 그래프.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내는데 이쪽에다 계급을 갖다가 잡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갖다가 요 놈을 갖다 잡게 돼. 얘가 여기 온다 생각하시면 돼. 그럼 계급을 갖다 현재 나눴을 때 40, 여기는 50, 여기는 60, 70, 80이 되겠지. 90까지 있으니까 90까지.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갖다 쌓아보면은 40하고 50 사이의 계급에 해당되는 계급의 크기분의 상대도수라고 하는 게 5000분의 50이 쌓여요. 5000분의 50이 이렇게 쌓이게 되고 그 다음에 5000분의 100이 쌓이니까 2배만큼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5000분의 200이니까 또 2배만큼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는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렇게 되는 거 맞아? 의도했던 바는 아닌데 좀 약간 모양이 의도했던 바는 아니에요. 의도했던 바는 아닌데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되면 좀 재밌게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 봐봐. 이 가로라고 하는 게 뭐냐면 계급의 크기지. 세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새끼예요. 그럼 가로랑 세로를 갖다 곱하게 되면 넓이가 나올 건데 넓이의 형태가 얘랑 계급의 크기를 곱하게 된다고. 얘한테 계급의 크기를 곱하면 뭐가 돼? 상대도수가 되지. 맞아? 넓이가 상대도수가 되고 이것이 곧 확률의 역할을 갖다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 여기 있는 넓이를 다 합치게 되면 항상 넓이의 합이 얼마가 되겠어? 무조건 1이 되겠지. 무조건 1이 될 거야. 맞아? 이것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x라고 하는 것의 분포를 갖다 설명하게 되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는 게 되는데, 맞아? 난 지금 현재 계급을 갖다가 계급의 크기를 10으로 잡았잖아. 10으로 잡은 거를 내가 계급의 크기를 5로 잡고 싶은 거야. 그러면 여기가 이런 식으로 바뀌겠지. 40부터 45, 45부터 50 이렇게 바뀔 거고 50이라는 도수가 반으로 이렇게 쪼개져 가지고 좀 더 디테일한 값들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럼 상대 도수도 조금씩 달라질 거고 이 값도 조금씩 다르게 두 개가 나올 거야. 그거를 이쪽에서 반영을 해보면 얘를 갖다 반으로 쪼개가지고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돼? 여기도 반으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50부터 55까지의 도수는 이만큼이고 55부터 60까지의 도수는 이만큼이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변하게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바뀌고 여기 좀 올라가고 여기는 조금 더 이렇게 가고 이렇게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넓이의 합은 항상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지. 항상. 그 계급의 크기를 1로 줄이고 0.1로 줄이고 0.01로 줄이고 0.001로 줄이고 해서 매우 많이 거의 0에 가깝게 줄여버리면은 이것을 이제 이루는 테두리가 점점 이렇게 뭐가 되겠어? 거의 곡선의 형태를 갖다 따라가게 되겠지. 여기까지 이래? 오케이? 그래서 이것을 뭐라 부른다?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른다.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확률 밀도 함수. x가 가지는 값은 40부터 90까지만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래서 얘를 갖다가 좀 정의를 해볼게요. 얘를 갖다 좀 정의를 해볼 건데 예를 들어 너네들한테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잖아. 이 그래프를 갖다 쫙 해놓고 야 내가 임의로 뽑은 한 명이 60kg에서 80kg 사이에 있을 확률은 얼마가 되겠어?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60에서 80kg 사이면은 여기서는 60이 여기고 80이 여기가 되잖아. 근데 분명히 뭐가 넓이가 확률 역할을 갖다 한다고 했지. 그럼 60으로부터 80까지 이루고 있는 직사각형 넓이들을 다 더할 건데 그게 매우 잘게 쪼개져 있는 확률 밀도 함수의 상황이라면 이 넓이 자체가 확률이 되는 거 알겠어? 네. 여기까지 이래? 저거를 구하려면 우리는 적분이라는 개념을 쓸 수밖에 없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시고 적분이라는 개념 쓸 수밖에 없고 그럼 내가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봐.
완전 잘게 쪼갰다라고 하는 거는 x가 40부터 90까지 매우 많은 값. 즉, 계급의 개수가 거의 무한계에 가까워졌다라는 거잖아. 이해됐지? 그럼 잘 생각해봐. 내가 그 무한계의 계급 중에서 이미 한 개를 갖다 뽑았어. 그냥 쉽게 말해서 40부터 90까지 몸무게가 몇 개야? 40kg부터 90kg까지 몸무게가 몇 개니라고 물어보면 이게 무한계가 맞잖아. 셀 수가 없고. 그치? 그 중에서 내가 한 개를 갖다 딱 뽑았을 때 그게 정확하게 70kg의 확률은 몇 분의 몇이야? 제로. 그치? 무한분의 1이라서 제로야. 얘까지 돼? 그래서 x가 특정하게 정확히 60일 확률은 여기선 제로가 된다라는 얘기야. 이해돼요? 잘 생각해보면 60과 80 사이에 있을 확률은 넓이로 계산이 된다며. 그럼 정확히 60의 확률은 넓이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제로가 된다라고 생각해도 괜찮다는 얘기야. 이해됐지? 그래서 확률 밀도함수라고 하는 건 앞으로 확률 변수 x가 어떤 특정한 a라는 값부터 b라는 값까지 완벽하게 연속적인 값을 갖다 취할 때에 대한 얘기가 되고요. 이걸 만족하려면은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갖다 만족해야 된대. 알겠지? 분포표랑 비슷하게 외우시면 되는데 확률 분포표를 작성하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확률의 합이 얼마야? 1이잖아. 얘는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1이 돼야 돼. 여기까지 해야 되지?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인테그랄의 a부터 b까지 fx dx라고 한 거. 이 값을 계산하면은 이게 무조건 1이 돼야 돼요. 괜찮죠? 자, 두 번째 성질은 뭐냐면 얘의 특성상 주어진 범위 내에서는 함수값이 이런 함수값이 음수일 수 없어요. 왜냐면 요 y축에 해당되는 값이 얘잖아. 근데 상대의 도수랑 계급의 크기 보면 둘 다 음수값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지. 맞아? 0이 될 수는 있어. 왜냐면 상대 도수가 0일 수는 있으니까. 여기까지 이래? 그래서 모든 지점에서의 fx 함수값은 0 이상의 값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한 점에서의 확률은 항상 얼마로 취급합니다? 0으로 취급합니다. 한 점에서의 확률이 0으로 취급하고, 네 번째, x가 특정 c부터 d까지의 확률을 갖다 계산하라고 하면은 거기서 둘러싸여져 있는 부분의 넓이 값으로 계산을 갖다가 할 겁니다. 여기까지 했어? 근데 이게 과목 자체가 확률과 통계다 보니까 어차피 너네들한테 적분하라는 말을 대놓고 주지는 않아요. 대부분 뭐 사다리꼴, 삼각형, 사각형, 넓이로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것들로 주는데 이산확률 변수랑 가장 다른 점은 뭐냐면요. 이렇게 생겨먹은 확률값이 이런 애들이랑도 같다고. px가 c1 확률하고 d1 확률 이거하고도 같아요. 이거 이해가 됩니까? 왜냐면 c 한 점에서의 확률이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없다 보니까 등호가 들어가도 없어도 어차피 이 두 개의 확률은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이 적분한 값으로 계산을 할 거기 때문에 이거 네 개를 갖다가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되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여기는 요놈하고 요놈 같은 경우 알겠죠? 제일 먼저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확률 밀도 함수라면은 이 두 개의 조건을 반드시 충족시키고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 오케이? 이거를 갖다 계산할 때 계산하는 거를 한 두 문제 정도만 연습해보고 마칠 건데 네, 봐봐. 나와. 자,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이걸 넓이가 A라고 생각해보자. 넓이가. 그러니까 여기를 내가 이렇게, 여기를 갖다 하는 게 아니거든. 여기를 갖다 이렇게 3등분을 쳤다고 생각해보자. 3등분. 그러니까 여기서 뿅 내려가지고 직각을 세웠다면 이 부분의 넓이는 얼마가 돼? 9분의 1. 9분의 1이 돼. 9분의 1a가 되죠. 정확하게 말하면. 9분의 1a. 9분의 1. 전체 넓이의 9분의 1이죠. 이해하는 첫 번째 방식은 이게 3등분이 쳐졌다 보니까 여기 직각이고 여기 직각이면은 전체랑 조그만한 거는 닮음이에요. 다현이와 3대 1. 그쵸. 닮은 비가 3대 1이니까 넓이 비는 9대 1이 되죠. 그러니까 전체 넓이의 9분의 1배다라고 설명하는 게 제일 좋은데 내가 추천하는 방법이야. 여기서는 그 9대 1이라고 하는 거를 합동인 이 직각삼각형 9개를 여기 안에서 만들어내는 게 더 나아요.
그러니까 각변에 평행하게 선을 갖다 긋다 보면 평행하게 여기도 평행하게 이렇게 긋고요. 여기도 평행하게 여기도 평행하게 이렇게 긋고 대각선을 갖다 이렇게 다 잘라주면은 합동인 삼각형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개가 나와요. 저렇게 보는 게 되게 간편하거든요. 이쪽에서는. 왜냐면 생각해봐.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둘러싸인 부분 대부분 삼각형 아니면 사각형으로 나온다고 했잖아. 그럼 이런 구조가 나올 게 뻔한데, 그치? 어차피 전체 넓이는 얼마로 정해져 있겠냐? 1로 정해져 있을 거라고 1번 조건에 의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그 삼각형이 요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막 이런 거 있잖아. 요렇게 잘라가지고 이 밑에 있는 길이가 A,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길이가 B라고 한다면 이 전체 삼각형의 넓이 비율도 밑변 비율을 따르지. 맞냐? 왜냐면 높이가 뭐하니까. 동일하니까 넓이는 AK 대 BK. 똑같이 넓이 B가 A 대 B입니다. 이런 것들 있지. 잘 쓰시면 되거든? 잘 쓰시면 됐는데 이런 거를 간단히 좀 해볼게. 1206번 문제를 봐봐.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라고 되어 있고 fx가 kx라고 되어 있지. 그 x가 몇부터 몇 가지의 값을 가진대요? 0부터 3까지의 값을 연속적으로 가진대요. 여기까지 있고. 자, 그래프를 갖다가 항상 그려가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데, 원점을 지나는 함수고요. 원점을 지나는 함수고, 일단 0부터 3까지를 갖다가 우리가 관찰을 할 거니까, 여기를 지나는 함수인데 밑으로는 못 내려가겠지. 왜냐면 2번 조건에 의해서. 이해됐어? 얘는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이런 식으로. 그럼 0부터 3까지 관찰을 했을 때 적분한 이만큼의 넓이가 기본적으로 얼마가 돼야 돼요? 1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당연히 요점 좌표를 이제 관찰을 해볼 거고 이게 kx라고 하는 직선이니까 얘는 3k가 되겠지. 얘까지 돼? 그래서 제일 먼저 항상 넓이가 1이다. 뜻은 넓이가 1이다. 3 곱하기 3k 곱하기 2분의 1. 2분의 9k가 될 거고 이게 1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k를 계산할 수 있어요. k는 9분의 2가 나와요. 그죠? 근데 구하라고 하는 게 뭐야? x가 2하고 3 사이에 있을 확률이 되지. 맞지? 아, 그럼 k는 이제 2부터니까 2부터 3까지 이 넓이를 계산하면 되는 거 알겠어? 여기까지 돼? 그러니까 이걸 첫 번째로 계산하는 방법은 k가 나왔으니까 여기가 2라고 하면은 요점 좌표 구해가지고 사다리꼴 넓이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을 거야. 맞지? 근데 잘 생각해봐. 이 문제 확률만 계산하라고 했으면은 사실상 k는 필요가 없어. 왜냐면 요거는 직각삼각형이고요. 그죠? 전체 넓이는 어차피 얼마로 정해져 있어? 1로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여기를 갖다 찝고 밑으로 이렇게 내리는 순간부터 여기 있는 이 길이가 얼마야? 1이잖아. 그 밑변 전체를 갖다 1로 계속 등분을 나눠보면 3등분이 되지. 3등분이 되면은 여기서 이렇게 만들고 합동인 직각삼각형을 갖다가 9개를 그냥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돼? 어차피 전체 넓이는 1이고요. 그 중에서 내가 색칠한 거는 9개 중에서 5개지. 맞아? 9분의 5가 될 거니까 그냥 9분의 5가 정답이 돼요. 여기까지 이래? 이 연습을 하시면은 나름 여기를 좀 빨리 푸는데 도움이 좀 되거든요. 하나 더 연습해 볼게요. (1209번) 문제 봐봐. 구간 0,3의 모든 실수값을 가지는 연속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고 요렇게랑 요렇게 나와 있어. 여기가 k, 그 다음에 이쪽이 3k 정도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위로 올라가서 이만큼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고 여기가 얼마냐? 2고 여기가 3 이렇게 되지.
맞지? 여기서 K를 갖다가 구하라고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K는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죠? K를 계산하셔야 되고, 얘를 바라보는 제일 괜찮은 방법은 뭐냐면, 이거랑 이걸로 이렇게 나누어서 보는 거지. 이렇게 두 개로 나눠가지고 사다리꼴 두 개를 갖다가 이제 직접적으로 관찰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3등분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를 1, 이렇게 이제 나눠가지고 계산을 하셔도 되는데, 0부터 2까지의 값은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요거는 직접 계산을 갖다 하는 게 낫겠다. K랑, 그 다음에 요 길이랑, 그 다음에 요 길이, 3K를 갖다가 더해서, 높이를 갖다가 곱해주면 2가 되죠? 그리고 사다리 꼴이니까 2분의 1을 갖다 잡아주면 되겠지. 이 넓이랑, 그 다음에 여기 3K랑 여기 또 2K잖아. 더 3K 플러스 K. 그리고 곱하기 높이는 1이고, 곱하기 2분의 1까지 이렇게 들어가야 될 거야. 이 넓이가 1이 돼야지 일단 K 값이 만들어지겠지. 돼요? 그 다음에 구하라고 하는 게 0부터 2까지의 확률이네요. 0부터 2까지. 합동인 도형을 갖다 만들어내기는 조금 어렵겠다. 이 넓이가 얼마가 되지? 3K. 이만큼이 3K가 되지. 3K가 되고, 요 위에 있는 삼각형 넓이는? 이것도 3K 되지 않니? 네. 그치? 그러면 이거 어차피 전체 넓이가 얼마야? 1일 거니까 0.5가 되는 거 맞아? 하나당? 0.5. 그 밑에 있는 직사각형이 0.5라는 넓이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를 갖다 이쪽에서 자르게 되면 여기가 얼마가 되냐? 0.5를 갖다 2대 1로 자르면은 자를 수 있어요. 2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을 3분의 2로 자르면은 3분의 1이 되지. 맞지? 여긴 6분의 얼마가 되고 1이 되고. 괜찮아요? 이만큼의 직사각형 넓이가 2K이고요. 이만큼의 직사각형 넓이, 삼각형의 넓이도 2 곱하기 2K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K가 되지. 그러니까 얘랑 넓이가 같으니까 여기가 3분의 1이 될 거야. 똑같이. 0부터 2까지의 넓이는 3분의 2가 만들어지겠지? 괜찮아?